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지난주 금요일날 26,100원까지 올라왔다가 24,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음봉이지만 양봉인 너무나 이쁜 캔들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보다 죽었지만 추가적인 갭상승이 나왔고 목요일날 종가도 훼손하지 않는 아랫꼬리로 달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 너무나 견조하게 살아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우건설 제가 주말이 아니고 평일이었다면 이 가격대 분석을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유지선 이야기도 엄청나게 하겠지만 오늘은 주말 특집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우건설도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팔아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서 팔 거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추세가 깨졌을 때 팔 것인가, 혹은 내가 목표가를 가지고 3만원이니까 내 기준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3만원에서 매도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우건설은 시장의 포모를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초유의 급등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광통신도 나오고 우리기술도 있었고 대우건설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모든 종목들은 언젠가는 쇠퇴기를 갖고 주가가 빠지게 되게 되는데 그 타이밍을 뭘로 잡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우건설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부분들은 어디서 팔 것이고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먼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나온다면 트레이ling 스탑 가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려가면서 상승 시 계속 홀딩하는 관점을 가질 겁니다. 다만 이제 깨지는 국면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깨지는지 본다면 유지선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경고 예고를 피해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올라가는 걸 일단 살짝 좀 생각을 접어두고 혹시나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항상 날씨만 쨍쨍거리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먼저 대우건설 기본적인 팩트만 짚어보면 최근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관점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 때문에 급락이 떨어졌지만 원전 테마나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급등이 나왔었고, 그 구간에서 전쟁이 이렇다 저렇다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이 유지선인 빨간색 선을 깨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됐었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 재건까지 붙어버리면서 테마가 엮이고 건설주가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소유의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만 해도 시대를 잘 탄 거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유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니까 원전이 대세고 원전인데 건설에 대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팀코리아 올라오고 이란까지 또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대우건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정 주가를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이슈 가지고 봤을 때 2026년 흑자 또한 예상 컨센서스의 보수적 건설주 평균으로 냈을 땐 16,000원에서 19,000원, 성장성 목표, 체코 원전 본계약 등 나왔을 경우에는 29,000원, 3만원대까지 지금 현재는 2단계에 있죠. 최근에 강도에 있는 종목들, 즉 테마가 강한 종목들은 보통 2단계 쪽에 있고,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이 시장의 오버슈팅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우리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대우건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2단계 성장 목표 구간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간다면 이제 초유의 과열이구나라는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팀코리아라고 하는 원전에 관련된 이슈는 이제 지금 계약도 예언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다 이란 재건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테마입니다.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나왔던 테마주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대우건설도 조만간에 어쨌든 추가적인 고점을 만드는 경우에서 한 번에 큰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딱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면 대우건설이 지금 건설사가 주가가 530% 뛰었다고 하는데 체코 원전 본계약이 지연 속에도 수직 상승을 하고 있으며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좀 많이 크는 부분입니다. 그 건설사가
보통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투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모르는데 대부분 수주가 많이 있어도 그 이상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부채 비율이라든지 빅베스 후유증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 이란 특수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특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질 만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대우건설처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유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유지선이 깨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 제가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대우건설 그냥 올라갈 때는 다 좋기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말이니까 빠졌을 때 대응할 부분들을 알아보자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거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우건설이든 어떤 종목이든 눌림이 오고 깨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대우건설이 지금 어쨌든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로봇주 한번 볼게요. 현대모백스도 엄청나게 강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반등 나오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오다가 이 고가코에서 정지 먹고 밀려 내려옵니다. 이 정지라고 하는 건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빨간 선이 깨는 구간부터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물론 모든 이평선을 냈을 때 이제 깨지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이제 5일선 같은 걸로 한번 보면 되겠죠. 5일선을 가지고 봤다면은 이 현대모백스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구간에서는 깨졌을 거고, 이 구간도 지금 위로 올라왔지만 이 양봉이 나오기 전에는 깨진 걸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가격대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전세 역전 종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빨간 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때는 보유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강했던 종목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처음에 이 상승 구간에서 지금 대우건설이 이렇게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깬 상태에서 빨간 선을 한번 깨게 되면은 그 조정폭이 쉽사리 볼 수 없는 조정폭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빨간 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빨간 선이 깨지는 구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빨간선 기준점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름 테라피틱 종목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작년에 올라왔죠. 빨간선에 왔다가 역전 밴드에 닿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빨간선을 한 번도 안 깼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깼네요. 여기서 이제 깨고 나서부터는 그냥 올라오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깨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것부터 빠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슈가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죠. 근데 상승이 나왔을 때 기준에 빨간선 기준으로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빨간선이 유지선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건 대우건설도 우리가 유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자라는 이야기를 영상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 기준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또 우리 기술도 보면은, 우리 기술도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고 끝까지 왔다가 빨간 선을 한 번 딱 깨고 나서 밀리게 되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정을 좀 주고 있다. 그리고 유지선이 깨지면 첫 번째 가격대가 빠지는 거고, 두 번째로 기간도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지선이 깨지고 나서 이렇게 잘 갔던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깼던 종목들 중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한 개도 없었죠. 지금 대우건설은 더 대단합니다. 이 몇 달 동안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깬 상태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전쟁 때문에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깨졌을 때는 3일을 보고 그 다 회복을 하면은 괜찮다라고 보는 측면에다가, 이 구간은 전쟁 때문에 급하게 의도적이지 않게 갑자기 밀린 부분이라서 단기 낙폭으로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해줬으니까 이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는데, 일단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잡은 측면도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이때는 매수를 안 했었고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빨간색을 안 깬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대우건설, 대한광통신 지금 이 종목들만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있으니까 결국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대우건설을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가격대를 정해가지고 트레이딩 스탑 가격도 잡지만 결국에 유지선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지선 기준점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관리를 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유지선까지 밀릴 것 같다, 혹은 쌍보가 나오는 패턴이 나오거나
세력이 이탈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사실상 차트상에서는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유지선 가져가는 부분들에서 특별할 거 없다. 또 반대로 유지선이 눌림이 줬는데 눌림이 지지가 된다면 우리가 또 매수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지선 같은 경우 매수를 생각하시거나 혹은 보유하실 때 유지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 설정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차트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차트 설정 영상 링크 한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간단하게 우리가 봤을 때 유지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투자 경고 세력들 같은 경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요일날 혹시 제 영상을 다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가격대만 잡아보면 트레이닝 스탑 가격은 지금 23,000원대 구간입니다. 23,000원대 구간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익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아래쪽에 이제 유지선이 있으니까 유지선 기준점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는 첫 번째 이슈가 있겠고, 대우건설이 다음 주에 또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고 현재 구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기었다가 올라오면 추가적인 고점이 가능하거든요. 이틀간은 못 올라옵니다. 27,000원대 이상은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기보다 대우건설이 그동안 여기서 세력이 보였던 이런 핸들링 같은 걸 위로 봤을 때 지금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는 대우건설 세력들이 이번에도 예고를 다 피하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좀 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우건설 제가 매수할 때 매수하자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매도할 때 타점도 드리잖아요. 타점 또 문자로 제가 활용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화번호에 전세 역전이라고 저장해 두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스팸인 줄 알고 문자는 제가 타점을 보내드렸는데 스팸인 줄 알고 안 보시고 계시다가 대우건설이 그때 또 다른 현대무백설 이런 것처럼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져 버리면 너무 아깝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저장하셔갖고 문자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지선 기준 보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준점이다. 그리고 대우건설을 이 유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유지선 제가 설정을 말씀드린다고 필요한 분은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지선 이 사용법이라든지 움직임들, 그래서 제가 역전밴드 매매 기법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집중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